안녕하세요. 나미는 지금의 나미입니다. 오늘은 1년 전에 방문한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에 위치한 한 리조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조트의 이름은 후사키 비치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는 이시가키 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시가키 공항에서는 차로 약 3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이 후사키 비치에는 바다 거북이 산란을 위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리조트는 이시가키 섬에서도 평이 좋은 리조트로 꼽힙니다. 이 섬에서 1박하면서 수영장과 스파도 이용하고 석식과 조식도 먹었는데요. 연말연시에 방문했던지라 여름의 분위기는 느낄 수는 없었지만 리조트 자체도 워낙 넓고 즐길 거리가 많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하오니 혹 이시가키 섬을 방문하실 분이 계신다면 이용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후사키 비치 리조트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는 렌트카를 이용하였는데요. 숙박자에 한해서는 주차장 이용은 무료였습니다. 리조트에는 무료 송영 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리조트와 이시가키 공항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점을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리조트의 입구입니다. 겨울에 이시가키는 따뜻해 새해 초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 장식들을 보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리조트의 로비의 모습입니다. 천장도 넓고 고급스럽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로비 밖의 모습입니다. 리조트답게 야자수와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리조트가 워낙 넓어서 카트로 이동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저희는 걷기로 했답니다. 참고로 리조트가 얼마나 넓냐면요, 남쪽의 사우스윙에서 북쪽의 노스윙까지 느긋하게 걸었을 때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답니다. 저희는 로비에서 그나마 가까운 가든 테라스 방으로 예약하였는데요. 리조트의 중간 정도 위치한 듯 하여 어디든지 가기 편했답니다. 숙소로 가기 전 아쿠아 가든 카페를 지났는데요. 여기서는 햄버거 등 간단한 음식 등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숙소까지 가는 길에 조경도 잘 되어 있어 겨울에도 여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답니다.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가 1박한 숙소는 가든 테라스입니다. 입구 쪽에는 우산들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동과 동을 이동할 때 비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저희는 트윈방을 이용하였습니다. 침대 쪽에는 모든 조명을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창문 쪽 간접 조명을 돌리면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침대 헤드보드 쪽에 조명을 돌리면 침대 머리 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버튼은 방 실내에 조명을 끄고 켜고 할 수 있었으며 풋라이트로 바닥 쪽에 조명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방에는 관내에서 입을 수 있도록 옷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다. 침대 옆에는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의자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바깥 뷰를 보기 위해 커튼을 걷으면 이렇게 정원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자도 마련되어 있네요. 저희가 묵은 방은 와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는데요. 이렇게 다다미가 있었답니다. 다다미의 은은한 향이 정말 좋았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 서랍에는 모기향 등이 있었습니다. 그 좌측 서랍에는 금고도 있으니 귀중품도 걱정 없네요. 방에는 생수 2개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룸서비스도 시킬 수 있게 메뉴도 있었답니다. 침대 옆에는 붙박이 창고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이불이며 접이식 매트리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컵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냉장고가 있었답니다. 화장실은 욕실과는 독립되어 있는 형태로 샤워하고 있을 때 욕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면대 옆에는 욕실이 있었는데요. 욕조와 샤워기가 있으니 스파를 이용하지 않고도 방 안에서 씻을 수 있습니다. 어메니티도 잘 구비되어 있었고요. 빗이며 치약, 면도기, 면봉 등이 있습니다. 방 테이블에는 리조트의 관내 맵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저녁 먹기 전까지 리조트 전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녁은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조식은 6시부터 10시 반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는 6시부터 11시 그리고 15시부터 23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실내풀은 09시부터 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녁 식사 전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 리조트를 돌아보겠습니다. 가든 테라스 건물 입구 정면으로 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리조트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겨울이라 리조트의 분위기는 덜하지만 충분히 이쁘네요. 풀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건널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답니다. 지금 보시는 비치사이드 풀은 여름에는 수영을 즐기면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치사이드 풀 옆에는 스플래시 파크가 있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시가키 섬에는 가장 큰 워터 슬라이드가 있다고 하네요. 숙박자는 이용요금이 무료지만 외부에서 이용한다면 어른 8,300엔에 이용요금이 든다고 합니다. 스플래시 파크 옆에는 바로 후사키 비치인데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답니다. 리조트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해수욕도 물론 즐길 수 있지만 리조트에서는 웨이크보드, 카약 등 24개의 액티비티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요금이 발생하는 듯 하네요. 저희는 겨울이기도 하고 저는 스노클링을 하였기 때문에 액티비티는 이용하지 않았답니다. 비치사이드 풀과 후사키 리조트 옆에는 더스타 바라는 바도 있었는데요. 칵테일 등을 마실 수 있답니다. 로비를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리조트 방향에서 로비로 들어가 그 좌측에는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어 쉴 수 있었답니다. 로비의 중앙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습인데요. 높은 천장에서 내려온 조명과 가운데 물이 참 이쁘네요.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의 맞은편에는 라운지 바가 있어 커피나 맥주 등 마실 것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답니다. 리조트에는 매점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편의점만큼은 아니지만 맥주며 다양한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뷔페식인 저녁 식사를 대비하여 소화제를 사줍니다. 뷔페는 항상 과식을 부르는 것 같아요. 매점 옆에는 기념품 등을 살 수 있는 숍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시가키 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과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과자 등 2,000점의 물건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비를 지나 리조트의 북쪽 편인 로스윙에 왔습니다. 로스윙은 저희가 묵었던 가든 테라스와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다다미도 없이 양실로 되어 있었답니다. 신기한 점은 어떤 방은 갓난아이가 잘 수 있도록 아기용 침대도 있었답니다. 노스윙 지역을 지나 리조트 끝에 히반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히반무이는 류큐 왕조 때 이용하였던 감시 전망대로 다른 나라의 배의 움직임이나 감시를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조트에 놓여진 이것은 그때 사적은 아니고 이미지로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하니 사적은 아니랍니다. 히반무이의 정상에 오르게 되면 돌로 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 배를 감시하기에는 적격이다 싶더라고요. 리조트 최북쪽을 찍고 수소를 지나 남쪽인 사우스윙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집 같은 것들은 가든빌라로 독립된 형태의 방이었습니다. 사이트에서 이 가든빌라의 방을 찾아보았는데요. 테라스와 그릴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방도 있었으며 조용하게 단독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가든빌라를 지나 웰리스 센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 그리고 스파가 있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류큐 신천지라는 건물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레스토랑으로서 류큐 음식의 기원이라 볼 수 있는 중국, 대만, 동남아 요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식으로 이 레스토랑을 이용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리조트의 최남단 사우스윙에 도달하였습니다. 사우스윙에는 이렇게 넓게 잔디가 펼쳐져 있었고요. 방에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리조트의 숙박 건물 맞은편 바다에 가까운 곳에는 산책할 수 있도록 길이 잘 놓아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답니다. 장기로 숙박할 경우 아침을 먹고 숲을 산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건 오키나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가주마루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후사키 비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얀 다리가 하나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다리는 후사키 엔젤 피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답니다. 이곳은 이시가키 섬의 일몰의 명소로 리조트 이용객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라고 합니다. 오키나와의 겨울은 역시 흐리네요. 아쉽게도 이쁜 일몰은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언제 들어도 파도 소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리 끝은 어떤 모습일지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리 끝에는 지프로 되어 있는 파라솔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마 외부 사람이겠죠? 무엇이 낚이지는 모르겠지만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녁 식사 전 산책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로비가 있는 건물로 이동하였답니다. 식사를 한 장소는 이시가키 볼드 키친으로 맛있는 그릴 요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으로는 뷔페 형식으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고요. 일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요리가 있었답니다. 뷔페하면 양으로 승부하는 이미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는데요. 여기 저녁에서의 요리는 하나하나가 맛있고 종류도 많아 배 터지게 먹었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부분은 이 많은 양의 디저트였는데요. 치즈케이크이며 초코케이크, 시폰 케이크, 마카롱까지 있었답니다. 아마 이 마카롱은 오키나와의 자색 고구마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마시멜로와 딸기 초코 분수가 있었답니다. 저도 어린이들 옆에 서서 마시멜로를 시럽에 듬뿍 찍어 먹었답니다. 그 이외에도 소개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디저트가 많았답니다. 1차로 양식과 고기 종류의 음식을 먹어주었고요. 2차로는 초밥과 고기를 리필하였답니다. 탱글탱글한 새우도 맛있었고요. 아마 파에리아였던 것 같은데 밥으로 식사를 마무리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엄선해서 담은 디저트들로 제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소화제를 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오키나와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황송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밤이 된 리조트의 모습입니다. 조명도 이쁘게 켜져 있어 밤에 걷기도 좋은 것 같네요. 산책 때 돌아본 비치사이드 풀에 위치한 더스타바를 들렸습니다. 리조트에서의 1박이자 마지막 밤인데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들렀습니다. 바 뒤편에는 이렇게 수영장과 라이트업된 야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밤에 수영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요 귀여운 아이스바 칵테일을 시켰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이걸 시켜야겠다 하고 결정해버렸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칵테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아이스바 칵테일이 나왔습니다. 아이스바가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아이스바 안에는 딸기와 키위가 들어가 있었답니다. 서서히 녹여가면서 먹는 재미가 좋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후사키 비치 리조트의 1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류큐 신천지에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해도 될 정도로 테이블이 많았고요.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조용히 먹을 수 있었답니다. 조식하면 양식 뷔페를 항상 먹어서 그런지 중국, 대만, 동남아를 컨셉으로 했던 이 레스토랑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시지며 베이컨, 스크럼블 에그 등도 있었고요. 일식도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때가 신년이라 그런지 새해에 일본에서 먹는 전통 음식들도 다양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에 리조트에 왔는데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리조트의 센스가 보였습니다. 신기하게 라면도 있었는데요. 직접 면을 삶아서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죽을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참 좋았는데요. 이 아침에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하실 때 먹으면 좋겠네요. 한국 전도 있어요. 레스토랑의 컨셉에 맞춰 중국, 대만, 동남아 요리도 놓아져 있었답니다. 저는 베이컨과 빵, 스크럼블 에그, 중국식 야키소바를 먹었고요. 일본 설에 나오는 음식 중 제가 좋아하는 구리긴돈을 먹었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1박이라는 시간의 넓은 리조트를 소개코자 하니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요. 리조트에서 1박 하면서의 느낌은 다시 한번 숙박하고 싶다. 적어도 2박 이상은 해야지 뽕을 뽑겠다 였습니다. 물론 1박도 정말 만족했지만 많은 시설과 즐길 거리가 있는 가운데 그걸 다 즐기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리조트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휴양의 개념으로 장기로 쉬고 싶으신 분입니다. 리조트 자체가 휴양을 하는 개념으로 즐기는 곳이며 스파, 수영장, 깨끗한 숙소를 갖춘 이 곳은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장기 숙박이야말로 이 리조트의 매력을 극대화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가 있는 가족입니다. 리조트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와 조개 목걸이 만들기 등의 키즈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격을 취득한 보육사가 상주하는 키즈룸이 있어 어린이들을 맡기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차는 없지만 이시가키 섬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영버스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에 공항에서 바로 리조트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에는 각종 액티비티와 투어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기에 이시가키 섬을 즐기기 위한 힌트를 많이 얻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후사키 비치 리조트의 리뷰를 마치며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며 남이는 지금의 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